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인데요. 자, 명제와 첫 번째 내용이 부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뭐가 되더라?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이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명제의 부정인데요. 부정은 뭐 아니다. 그런 개념인데요. 자, 명제 P에서 P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제의 부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not P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 기호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호를 not이라고 있습니다. not P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명제 자체가 참이면 그것에 대한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것의 부정은 참이 되도록 되어 있고, 부정의 부정을 두 번 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정이란 개념은 집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하고 비슷하느냐면 여사건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여집합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들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셔서 자, 1번 문제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저희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 항상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문제 와서 보시면요. 자, 2x 플러스 5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부등식 문제인데,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누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x에 0이 대입된다면, 이것은 맞는 식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x에 0을 대입했습니다. 0을 대입하면 5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2를 만족하니까 참인 상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무슨 값을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대입했다고 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00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마이너스 195라는 값이 되고요. 그리고 한쪽은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면 대소관계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값만 대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100을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8이 되어서 이 상태는 뭐에 해당합니까?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x값에 따라서 뭐가 돼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다?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 배우시겠지만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봐보시면요. 2x 플러스 5고 2x 플러스 2인데 2x 플러스 5가 이거보다 크다 그렇게 주어졌는데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이쪽은 5가 있는 쪽이 크다라고 나와 있죠. 2x 플러스 5 쪽이 크다라고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값은 서로 같기 때문에 없어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5는 2보다 크다 이 식과 일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한다?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명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면 참인 명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니까 앞에 식과 다르게 부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나면 5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거짓인 상태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가능한데 어떤 명제다?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짓인 명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현재 저희는 명제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명제라고만 써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얼을 보시면 x는 2의 배수다. x가 1이라면 뭐가 됩니까? 2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x가 4면 2의 배수가 가능하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제는 아니고요.
예, 구체적으로 용어를 쓴다면 조건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걸 보시면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주어졌냐면 x가 2의 배수면 x가 2의 배수라는 가정을 한 거고요. 배수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2의 배수에는 직접 집합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의 배수는 뭐죠?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리고 4의 배수를 직접 표현해서 써본다면 뭐가 됩니까? 4, 8, 1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러면 2의 배수면 무조건 뭐가 된다라고 했는데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성립하는 상태입니까? 성립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면 4의 배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되고 항상 거짓인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가능한데 이와 같이 뭐이면 뭐이다로 주어진 명제를요.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뭐라고 사용하게 되느냐면 조건 명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명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현재까지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두 번째 문제는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참이죠. 자,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뭐 하고 싶다? 부정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루트 3은 납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다라고 적혔던 걸 아니다라고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당연히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원명제가 참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우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자, 보시면 조건이란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합니다. 자,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주어졌죠. x 값에 따라서 간단히 표현한다면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앞에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나 문장인데 x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자, 똑같죠. 조건에서는 P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고 똑같은 부정기호, 납P 그리고 두 번 하면 원상태로 복귀되고 차이점은 조건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명제 쪽에서도 사실상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 and Q라고 주어졌을 때 PQ가 다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부정은 납P이면 또는 여기서는 그리고였는데 그리고가 뭐로 바뀌고 또는으로 바뀌고 나Q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또는으로 적혔을 때는 and로 바뀌고 각각 부정해주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개념은 드모르간 법칙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사실상 무난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집합 개념에서 사용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면 P, AND 조건은 교집합이었죠. 이것에 여집합을 붙이게 되면 부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집합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이 결과는 뭐가 되느냐면 P 여집합의 합집합에 Q 여집합 이런 개념으로 갔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P 합 Q의 여집합은 뭐가 되더라?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하긴 했는데 부정이란 개념은 무슨 개념으로 보시면 되느냐면 집합에서 여집합 개념과 같다라고 보시면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P가 뭐가 되도록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즉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더라? 진리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진리집합이라는 건 곧 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들 가지고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오셔서
보시면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은요. P가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납 P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부정할 때는 여집합 개념으로 푸시면 됩니다.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 부정은 부정은 뭐로 풀어 들어가느냐면 여집합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여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풀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면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직선을 만들어가지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만들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표기하고 여기에 3인 값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이 부분, 나머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부정을 표시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고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예,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P는 x는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2의 배수이고 12의 약수일 때 납 P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ND 조건이 붙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납 P를 표현해서 써본다면 납 P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는 2의 배수가 아니고 부정한 거죠. 아니거나 죄송합니다. 이거라 붙어 있기 때문에 또는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배수가 아니거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12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2의 약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리집합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인데요. 전체 집합 U가요. x 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진리집합을 구해라 이렇게 주어졌죠. 진리집합은 뭘 구하는 거다? 해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걸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시켜서 만족하는 값 찾으면 그냥 바로 풀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x-2 그리고 x-1 이꼴 0이 될 테니까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되더라? 1하고 또는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x가 x-2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때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역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작다라고 나오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뭐 사이에 있더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게 곧 뭐가 된다? 진리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x는 2의 배수이고 20의 약수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2의 배수는 2, 4, 6, 8 이래 쭉 계속 가는 수가 되고 20의 약수는 직접 써본다면 1, 2, 4, 5, 10,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짝수 가능한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뭐밖에 없더라? 2, 4, 10, 20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얘네 진리집합은 뭐가 되더라? 2, 4, 5, 1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써주려면 여기다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집합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놔도 되는데 엄밀하게 묻는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2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교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로 써주셔야 되느냐면 조건 제시법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써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x바 x는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